이번에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된 중국 웅샹그룹의 불법 행위를 찾아낸 데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조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우정엽 연구위원과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중국의 웅샹그룹이 관련된 이 불법 행위가 나온 게 미국이 중국의 그룹을 제재하는데 상당히 지금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정엽 박사도 지금 이 연구에 지금 참여를 했죠. 예, 저희 연구원과 미국의 그 파트너 연구기관인 C4ADS가 같이 연구를 했습니다. 네, 이 연구를 하게 된데 북한의 웅샹그룹하고 다음에 중국의 웅샹그룹하고 북한과의 이 커넥션을 찾아내는데 이게 어떤 게 좀 계기가 됐습니까? 저희가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북한에 대한 제재가 현재 별로 효과적이지 않은 이유가 네. 북한이 유지하고 있는 해외 무역 네트워크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북한의 해외 무역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과 그다음에 북한 정권의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재를 받는 대상이 제재를 회피하더라도 그 무한정 북한에서 대체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제재를 받거나 북한 것으로 알려진 그 단체나 개인의 정보를 활용하면 또 다른 통로를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웅샹그룹의 이 정체를 밝혀내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얼마나 걸렸습니까? 저희가 총 연구하는데 한 1년 정도 걸렸습니다. 1년? 네. 네. 그 1년이 걸린 데는 이제 만약 예를 들어 현재 싱가포르 주재 북한 대사관은 그 주소가 북한 기업체 6군데의 주소로 쓰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유사한 예로 다른 북한의 선박들 저희가 39척의 선박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모두 39척의 선박에서 네, 북한 것으로 알려진 선박의 소유주, 소유회사, 그다음에 등록 서류 등에 나온 주소 이런 정보들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다시 보면서 이것들을 500여 개의 개인 단체 선박으로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그 펠런티어 솔루션을 활용해서 이 500여 개의 그 개인 단체 그다음에 선박들이 어떤 식으로 연관되어 있는지를 파악했는데 그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그 접점으로 나타난 곳이 웅샹그룹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민간 연구기관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보면 대한민국 정부나 또 아니면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 훨씬 더 강력한 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보다도 웅샹그룹보다 더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룹들도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존의 북한에 대한 연구나 그 정책에 있어서는 북한에 대한 이런 실증적인 연구가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에 어려울 거라고 생각한 점이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 북한 경제가 해외 무역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했습니다. 아무리 북한이라도 해외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그 각 해당 국가에서 서류를 등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이제 그런 서류들을 찾아서 우회적으로 북한이 관련된 네트워크를 찾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법을 활용을 한다면 그리고 충분한 인력과 시간이 보장이 된다면 정부에서도 저희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은 TV조선의 이태영 기자도 단둥을 취재하고 와서 웅샹그룹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기업들도 북한과 거래하고 있다. 지금 이런 사실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단둥에만 해도 웅샹그룹 같이 거래하는 큰 기업이 최소한 10개에서 15개 된다. 지금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이 기소하고 또 미국이 제재한 단둥 웅샹그룹은 그 랴오닝 웅샹그룹 산하에 있는 6개 그 그룹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칠보산 호텔 여러 가지 기업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회사만 해도 벌써 6개의 회사가 그 단둥 북한 접경 지역에서 그 기업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밝힌 바로는 이 회사들이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북한의 무역을 돕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은 많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네, 우 박사는 최근까지도 아산정책연구원의 워싱턴 사무소장으로 일하고 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오바마 행정부하고 워싱턴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아마 누구보다 좀 밝을 것 같은데, 자, 지금 이런 웅샹그룹의 불법 행위를 통해서 분명히 이 중국 정부에게 하나의 지금 경고를 보내는 거다. 지금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바마 정부의 대북한 정책은 상당히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중국이 미국의 의도대로 협조를 잘 해줬다면 더 빠른 성과를 거둘 수 있었겠지만은 아직까지 미국이 기대하는 만큼 중국의 협조에
그 정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미국이 직접 어떤 증거를 직접 내밀고 협조를 요청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이번 경우에는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협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짧게 한 두 가지 더 좀 물어봐야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오바마 대통령이 물러나기 전에 뭔가 좀 북한에 대해서 더 강한 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는지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프리엠티브 스트라이크, 이제 선제 공격론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현실성이 얼마나 있는지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북한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직까지 북한에 대한 제재는 그 미국이 이란에 대해 했던 제재와 차원이 많이 다릅니다. 세컨더리 보이콧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이란에 대해서는 금융과 에너지라는 부분을 직접 지정을 하고 네. 아주 포괄적인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게끔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북한에 관련한 법원은 정부가 할 수 있다라는 재량권을 준 상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확실한 증거를 저희가 더 많이 제시를 함으로써 미국으로 하여금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더 많이 실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압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신 선제 타격론은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점점 고도화되고 현실화되면서 미국이 생각하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의 모습,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떤 식으로 일어날까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이 시작이 되었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의 전쟁을 상정을 했던 이런 대응 방식에서 이제는 조금 다른 식의 생각을 미국에서는 시작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얘기를 듣고 싶은데 시간이 좀 네. 아쉽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